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체험교사 전근하입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일기도와 기상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상 일기도입니다. 이 지도가 바로 지상 일기도입니다. 날씨 예보를 볼 때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상 일기도라는 말을 한번 분석해보면 지상이란 우리가 사는 지표면을 의미하고 일기도란 다양한 기상 정보들이 표기된 지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지상 일기도란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에 기상 정보들이 상세히 들어있는 지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날씨 예보를 위해 일기도를 분석할 때 우리나라의 일기도만 보지 않고 주변 넓은 지역까지 나와 있는 일기도를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변의 날씨 흐름과 지리적 특성까지 함께 고려해서 날씨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의 일기도를 보고 예보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상 일기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상 요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일기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선들과 알파벳 등 다양한 기상 요소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선들에 적혀 있는 숫자는 기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같은 기압을 연결한 선인 등압선이고 파란색 알파벳 H와 빨간색 알파벳 L은 고기압과 저기압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리고 날씨를 나타내는 일기기호가 있는데 다음 화면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운데의 원은 구름의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거의 없을 경우에는 가운데가 빈 원을 그리고 구름이 가득 차서 하늘이 안 보일 정도면 가운데를 가득 채운 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0부터 8까지 총 9단계로 구름의 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람에 대한 정보입니다. 가운데 원에 달려있는 긴 꼬리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나타내는 풍향입니다. 바람이 가운데 원 쪽을 향해 불어온다고 생각하면 알기 쉽습니다. 그리고 꼬리 뒤에 달려있는 깃은 바람의 세기를 나타내는 풍속입니다. 짧은 깃은 초속 약 2m, 긴 깃은 초속 약 5m, 긴 깃과 짧은 깃이 같이 있으면 초속 7m이고 긴 깃이 2개 있으면 초속 10m입니다. 규칙을 찾으셨나요? 짧은 깃은 초속 2m씩 더하고 긴 깃은 초속 5m씩 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면 어떨까요? 이때에는 계속해서 깃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초속 25m를 기준으로 색칠된 삼각 깃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초속 2m가 증가하면 짧은 깃, 초속 5m가 증가하면 긴 깃을 추가로 붙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기기호에 적힌 여러 숫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좌측 위에 적힌 숫자는 이 지점의 기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숫자는 이슬이 생기기 시작하는 온도, 즉 공기가 물을 가득 머금은 온도인 이슬점 온도를 나타냅니다. 우측에 있는 숫자는 기압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기압에 대한 설명은 조금 후에 같이 한번 알아볼 텐데 여기 쓰여있는 150이라고 하는 숫자는 기압이 1015.0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왼쪽에 있는 기호는 현재의 기상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날씨일 때 이런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기도에 표시된 기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날씨에 대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이라는 단어에서 기는 공기 할 때의 기자이고 압은
압력할 때의 압자입니다. 따라서 기압이란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압의 단위는 HPA, 즉 헥토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여기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에서는 공기가 이 정도 두께만큼 우리를 누르고 있습니다. 이 힘은 소형차 한 대 정도 되는 무게가 우리를 누르는 것과 같은 힘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으로 가면 그만큼 위에서 누르는 공기 기둥의 두께가 이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압에 따른 높이를 비교해 놓은 표와 그래프가 있습니다. 0m, 즉 바다가 있는 높이에서는 기압이 약 1000헥토파스칼이고 높이가 810m로 높아지면 기압은 약 925헥토파스칼 정도로 낮아집니다. 계속해서 높이가 1500m로 더 높아지면 기압은 약 850헥토파스칼 정도로 낮아지게 되고 지상 기압의 절반인 500헥토파스칼 정도에서는 높이가 약 5580m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기압이 낮아지면 우리 머리 위 공기 기둥의 두께가 줄어들고 그만큼 공기도 희박해지기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산을 올라갈 때 산소통을 착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이에 따른 기압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아는 높은 건물과 산을 통해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의 꼭대기는 기압이 약 950헥토파스칼 정도가 되겠고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 정상은 기압이 대략 700헥토파스칼보다 조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 최고봉인 킬리만자로산 정상에 가면 지상보다 기압이 약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지상보다 숨을 쉬기가 힘들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지상 일기도와 기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등압선과 바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끝까지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